중세 고딕 양식의 상아빛 첨탑과 고풍스럽고 화려한 성체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 영국. 파란만장한 역사의 유산 속에 신의 뜻을 따라 헌신과 순교의 길을 걸었던 성인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 성스러운 문화유산을 간직한 순례자들의 성지 캔터베리와 스톤헨지입니다. 영국은 유럽 대륙 서북쪽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여전히 왕족이 남아있고 중세시대의 유산과 신사의 품격으로 잘 알려진 나라죠. 잉글랜드 남동부에 위치한 영국의 수도 런던은 2000년 유구한 역사가 살아있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여러 나라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만들어내는 국제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의 활기와 중세시대의 전통과 낭만이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세계의 중심 도시 런던입니다. 런던 근교에는 영국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도시가 존재합니다. 런던 남동쪽에 위치한 영국인들의 성지 캔터베리입니다. 캔터베리는 기원 전부터 켈트족이 정착해 살던 곳으로 1세기 로마인 정복 이후 현재와 같은 격자형 도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노르만 왕조를 세운 정복왕 윌리엄 1세는 기존 성당이 있던 자리에 대성당을 세우고 도시를 재정비했습니다. 순례지로 유명한 캔터베리는 영국의 정원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작고 아기자기한 건물들은 소박하고 서민적인 활기로 이곳을 찾은 순례객들을 반기고, 좁은 골목길과 거리의 악사들은 중세 거리에서 음유 시인을 만난 듯 색다른 경험을 안겨줍니다. 캔터베리 관광의 핵심은 두말할 것 없이 캔터베리 대성당입니다. 캔터베리 성당으로 들어가려면 크라이스트 처치 게이트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1517년에 만든 이 문은 바로크 양식으로 정면에 예수상과 천사상이, 밑으로는 영국 국왕의 휘장으로 장식되어 있는 아름다운 문입니다. 영국 그리스도교의 총본산인 이 성당은 영국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시도 다른 곳에 넘겨준 적이 없었습니다. 캔터베리 대성당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처음 세워지게 된 것은요 601년이고요. 영국 왕과 교황청의 대립, 그리고 청교도인들에 의한 성당의 파괴 등의 순환을 거쳐서 영국 고딕 양식의 건축물로 우뚝 섰습니다. (11세기)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립된 후 고딕 양식으로 증축하며 거의 5세기에 걸쳐 완성된 이 성당은 198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우뚝 솟은 벨 해리 타워는 1503년 세워진 대성당의 주탑으로 수직식 고딕 건축의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오크 목재로 만들어진 예수상과 천사의 조각상들은 웅장한 모습으로 입구에서 순례객들을 맞아들이고 있죠.
안으로 들어서면 길이 168m에 높이가 100m에 달하는 본당이 드러나는데요. 한 척의 호화유람선 같은 성당의 위용에 순례객들은 영국 국교의 위엄과 권위를 실감하게 됩니다. 영국의 다른 어떤 성당도 영국 성공회 수장의 거처이자 영국 국교회의 여명을 함께한 이 성당의 화려함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3층 구조의 아치형 창에서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만들어내는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중세 기독교에서 빛은 신의 속성으로 여겨졌습니다. 원색적이고 강렬한 색채와 빛의 다채로운 색광은 곧 신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서적 주제를 담은 13세기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시각적 교리 역할을 하며 신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입니다. 영국 국교 사상 가장 오래된 교구인 캔터베리의 대주교는 영국 국교회의 수석 주교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졌는데요. 지하 묘소에는 이곳에 머물렀던 캔터베리 대주교들의 무덤도 안장돼 있습니다. 역대 대주교들 중 가장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이는 바로 서민 출신의 성 토마스 베켓 대주교였습니다. 토마스 베켓은 헨리 2세의 절친한 친구로 영국 국교회의 수장에 임명됐는데요. 하지만 그는 왕권보다는 교회의 권위를 앞세워 헨리 2세와 갈등을 빚었고 4명의 기사가 1170년 12월 29일 이곳에서 토마스 베켓을 살해합니다. 유럽 역사상 가장 거대한 순례 행렬을 불러들이고 있는 그는 권력에 굴하지 않았던 종교인으로서 사후 성인으로 추대됐습니다. 백년 전쟁의 전설적 영웅인 에드워드 흑태자의 무덤도 안치돼 있습니다. 검은 갑옷으로 유명해 흑태자로 불렸던 그는 백년 전쟁 당시 프랑스군을 무찔러 영국군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곳에 안치된 호화로운 무덤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전해줍니다. An effigy is a statue of a dead person. And Chechele, dressed in his beautiful robes, wanted to tell people that when you are dead, you are all the same. And that is the statue at the bottom. It is supposed to be the same man. When you are alive, you are famous, you are rich, you are important. When you are dead, we are all the same. 이 오랜 고목만큼이나 유구한 세월과 역사의 순간들을 간직한 성당은 명실상부한 영국 성공회의 상징이자 유럽 순례객들의 살아있는 성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왕가의 견제와 비호 속에 누렸던 영광과 번영의 순간은 퇴색했지만 고귀한 종교적 신념은 그대로 남아 순례객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향기를 머금은 캔터베리에서의 시간여행은 고대와 근대의 흔적이 묘하게 어우러진 도시 바스로 이어집니다.
영국 남서부에 위치한 소도시 바스. 런던에서 차로 2시간을 달리면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온 듯 완만한 언덕에 감싸여 있는 아담한 시가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스는 2000년의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도시로 고대 로마인들이 유럽을 점령했던 당시 휴양지로 개발했던 곳입니다. 이후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영국 서교 문화의 중심지로 번성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아득히 먼 옛날로부터 건너온 듯 고풍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 바스는 18세기 조지 왕조 시대의 건축물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어 영국에서는 유일하게 도시 전체가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하나뿐인 자연 온천을 가진 바스의 지명은 목욕탕이란 뜻인데요. 그 기원은 로마인들이 이곳을 점령했던 1세기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 전 이곳을 점령했던 로마인들은 온천을 발견하고 거대 목욕탕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로만 바스입니다. 500여 년 전 블레더드 황태자의 나병을 고쳤으며 병환으로 고통받던 엘리자베스 1세의 원기를 회복시켰고 제임스 2세의 왕비에게 황태자를 잉태하게 했다는 등의 수많은 치유의 역사와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뜻하네. 따뜻해. 이같이 성스러운 온천을 공중 목욕탕으로 바꾼 게 바로 로마인들입니다. 서기 43년 영국을 점령한 로마인들은 온천지대에 땅굴을 파 통로와 방을 만들고 목욕탕을 축조했습니다. 목욕탕은 전형적인 로마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당시 로마의 목욕탕은 운동과 사교, 휴식을 겸할 수 있는 복합 건물의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스의 목욕탕도 미네르바의 신전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들이 함께 지어졌습니다. 신비로운 초록빛의 온천수가 넘실대는 그레이트 바스는 수심 1.6m의 바닥에 로마인들이 물이 식지 않도록 납을 씌워놓은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평균 섭씨 46.5도의 온천수는 만년 전의 빗물이 지하 약 4,300m까지 스며들어 가열된 후 천천히 솟아나는 것입니다. 43가지 미네랄을 함유해 관광객들에게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이곳 광천수는 1초에 13리터가 샘솟는다고 합니다. 온천지에서 욕탕까지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긴 수로가 이용됐습니다. 물의 흐름을 보면 그 옛날 로마인들이 얼마나 과학적인 건축수를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온천지대에서 시작된 수로를 타고 혈맥처럼 흘러내린 따끈한 온천수는 심장부에 있는 그레이트 바스로 모입니다. 곳곳의 수로에서 모인 온천수로 가득 찬 욕탕은 늘 푸르게 넘실거렸습니다. 지하에는 또 다른 욕탕이 있는데요. 로마인들은 이렇게 온도가 다른 여러 개의 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로마의 공중 목욕탕은 단순히 몸을 씻는 장소가 아닌 사교의 장이었습니다. 황제에서부터 귀족과 일반 시민은 물론 노예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세기 초 로마군이 철수하며 온천은 쇠락했고 이후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영국 상류층의 유흥지로 각광받으며 옛 명성을 되찾게 됩니다. 개방적이었던 로마인들의 목욕 문화는 영국 상류층의 귀족적 유희로 변질됐지만 자연이 인간에게 베푼 마르지 않는 선물은 중세의 낭만을 간직한 채 여전히 역사의 한 줄기처럼 유연하게 이 아름다운 도시를 흐르고 있습니다. 영국 교외에는 바스와 같이 잘 개발되지 않은 명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런던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떨어진 시골 마을 솔즈베리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솔즈베리 대성당은 중세 고딕 양식 건축물 중 영국풍의 개성을 가장 잘 담고 있다고 평가받는 명소입니다. 1220년에 착공해 비교적 빠른 기간인 1258년에 완성됐습니다. 영국 초기 고딕 양식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이 성당은 석재와 유리로 정교하게 조각돼서 신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성당 중 가장 높은 123m에 달하는 엄청난 높이의 첨탑으로도 유명합니다. 지금까지도 매일 예배가 열리고 있는 이 성당은 전 세계에서 연간 6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섬세하게 조각된 창문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성스러운 그림들을 수놓으며 신비로운 빛의 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시간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듯한 솔즈베리 성당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이 거대한 시계입니다. 1386년에 만들어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계식 시계입니다. This is the mechanism of the old clock. The old clock was in the bell tower about 200 yards further on, and the bell tower was demolished. But this is the mechanism that was saved from the clock. It didn't have a face. It rang a bell every hour to tell people what time to come to the services. Still connected to the bells up there, but no longer rings the bells because it's more important for the mechanism to work. 이탈리아 사람 조반니 데 돈디가 16년에 걸쳐 개발한 이 시계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톱니바퀴가 매시각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렸습니다. 가장 오래된 이라는 수식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솔즈베리에서는 흔한 걸까요? 1236년 지어진 솔즈베리 대성당의 성가대석 역시 영국에서 연대가 가장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의자는 물론 장식까지 모두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예배 시간이면 성가를 반주하는 대형 파이프 오르간에
장엄한 선율이 성당을 가득 울립니다. 고딕 양식의 뾰족한 첨탑 아래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찬송가는 천상의 소리처럼 들렸겠죠? 마치 역사 박물관처럼 중요한 중세 유적들과 고딕 양식의 예술품들을 품은 솔즈베리 대성당에서도 가장 소중히 보관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284년 완공된 팔각형의 챕터 하우스에는 영국의 존 왕이 서명한 대헌장 중 하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는 영국 왕이 귀족들의 권리를 승인한 치컷장입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따른 국왕의 동의를 얻은 최초의 문건이었던 마그나 카르타는 전제 군주제의 절대 왕권을 위협하는 영국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세계 각국의 근대 헌법을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아름다운 중세 예술품들과 이들이 수호하는 영국의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신의 흔적을 영접하는 고귀한 순간을 찾아 떠나는 순례 여행은 영국 런던에서 서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솔즈베리 평원에 이르러 정점을 이룹니다. 황금빛 햇살이 쏟아지는 고요한 초록의 평원 위에 기적처럼 나타난 거대한 돌기둥의 무리 스톤헨지입니다. 공중에 걸쳐 있는 돌이란 뜻의 스톤헨지는 직경 140m 원형의 땅에 30여 개의 거석이 4개의 석주 군두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돌들은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돌 50톤이나 됩니다. 이 지역은요, 저런 돌이 나질 않습니다. 이 돌은요, 여기서 35km 떨어져 있는 다운수 구릉지대에서 이리로 운반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 돌을 운반했는지 그것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먼 고원의 거석들을 물길에서는 뗏목으로, 초원에서는 둥근 나무를 활용해 밀어서 운반했을 거라 추측합니다. 거대한 블루스톤과 사슴석은 깊은 도랑을 파내고 땅에서 파낸 자갈로 언덕을 쌓아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만여 명이 1년간 계속 작업해야 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신비의 건축물은 1986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1996년) 스톤헨지 근처의 농장에서 미스터리 서클이 발견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문양이 하룻밤새에 만들어진 것도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곳을 자신들의 성소라 주장하는 드루이드 교도들을 비롯해 여러 사교 집단들의 샤머니즘적 종교의식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세계적 선사유적지로 알려지며 훼손을 막기 위해 20여 미터 밖에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고대인들은
왜 이 거대한 돌들을 세웠을까요? 고대인들의 무덤 혹은 제단이나 천문대, 외계인의 흔적이라는 설까지 그 기원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5,000년의) 비밀을 품은 채 의연히 침묵하고 있는 대지의 기둥들. 고대인들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는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이 거석들은 신을 숭배하고 죽은 자를 공경하며 삶을 사랑했던 고대인들의 겸허한 마음을 순례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권력과 번영의 중심이었던 성당은 이제 과거의 유산이자 신앙의 의미를 일깨우는 잔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잠든 성인들의 숭고한 정신만은 영국인들의 영혼에 깃들어 영원히 그들을 수호할 것입니다.